네, 10시의 전세역전으로 증권광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출렁임이 대단했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오늘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반등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반등은 일단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시총 상위주, 거래소 중에는 SK 하이닉스, 코스닥 중에는 에코프로, BM은 시장 대비해서 약합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시장 대비해서 약한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꺾인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약할 때 좀 상대적으로 강한 이렇게 수급이 퍼지는 그 흐름에서는 낙폭과대가 먼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반등이 있으려면 낙폭과대주들은 오늘 한 단계 레벨이 떨어지는 게 멈춘 거예요.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춘 거고,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이쪽이 올라줘야지 지수는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열어두고 좀 한 단계 더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당연히 매기가 집중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앞서서도 확인했듯이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들의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라이온하트의 상장 철회 소식이 일단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어서의 바닥 논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거죠. 예, 많이 하락했지만 하락해서 더 끌어내렸던 약간 도덕적 해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주 동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브리핑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완전 철회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제값을 못 받다 보니까 여기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평가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만큼 언제든지 기회 되면 또 할 수는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냥 지금은 성장주 관련된 쪽이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제거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정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성장주인데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계속 그에 걸맞는 밸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거기가 대답을 할 수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등의 한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가 그룹에서 구조를 좀 바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단을 강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생되는 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현대차는 완성차 플러스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점을 둬서 이게 확산이 된다면은 테슬라의 밸류도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시장이 또 기업 중심으로 한 단계 크게 열렸다라는 결론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또 저희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모트렉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었잖아요. 여기에 또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좀 받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 전략 어떻게 계속해서 홀드이십니까? 지금은 잘 만들었네요. 어제는 약간 또 위태위태한 모습들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권에서 지지 잘 받고 터닝한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거래가 중요한데 거래 확보만 되게 되면 직전 고점 안착해서 나오는 변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나가는 전장화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커지되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의 업데이트가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좀 더 기술 발달과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공략주 모트렉스 이 종목도 사실 그동안의 단기 상승 뒤로 잠깐 주가의 조정이 보인 가운데 저희가 공략주로 확인했었는데 오늘 또 때마침 자율주행 관련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도 현재 6% 넘는 강세를 보이며 14,7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군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수급적으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연일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에 대한 좀 관심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적을 보고 셀트리온을 본다라는 시각보다 우리가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절대주가 보더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준으로 빠졌었어요. 전저점 부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들어올릴 때 시장보다 강했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양극재 쪽 1등주 이쪽들은 일단은 쉬면서 낙폭과대가 키를 맞추면서 지수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셀트리온이나 이쪽은 또 쉬고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반도체랑 양극재 쪽이 올라야 돼요. 그렇게 연결해서 시총 상위 쪽에서 생각을 하고 매수할까라는 관점은 시총 상위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도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에 대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셀트리온까지는 뭐 굳이 이거를 퍼뜨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생각이 듭니다라는 네. 결론은 저는 매수를 안 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셀트리온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인지 오르니까요 또 같이. 그거 말고 좀 살 게 너무 많은데요. 살 게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셀트리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봤을 때 챙겨야 될 거 그동안에 더 낙폭 컸던 것들 그런 거 챙기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쭉 확인해 봤는데요. 살 종목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JYP 엔터테인먼트, 종종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오시는데 또 고르신 데는 지금은 타이밍이 왔다라는 관점이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 성장주가 조정이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조정이 나타났을 때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을 대입하면 비쌉니다. 비싼 게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 밸류를 비교해 봤을 때 동종업체 같은 경우 대비해서도 비쌉니다. 그러면 이게 지수 빠지고 나서 뭐 절대주가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이 반등은 강하게는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추세 상승으로는 못 돌립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성장주가 조정 나올 때 가치 조정 나온 게 엔터였어요. 그러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초입 구간에서는 엔터의 주가 복원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분기에서 역성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분기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엔터주의 특성상 이제 콘서트의 수익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역성장이 안 나오고 그런데 시장 조정 나오면서 성장주 군이라서 함께 조정이 나왔기에 시장 반등 때는 지수보다는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점 이런 메커니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현재 주가가 지금 57,100원인데요. 목표 주가 얼마로 보시겠습니까?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되게 짧게 잡으셨네요. 네, 6만 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 이 방송을 10시 때 시청하는 분들은 매매도 하고 싶으니까 짧게 매매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밸류를 도출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보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자 1분기, 2분기 더 하면은 한 430억 이익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30억 이익 체력이 일회성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앨범의 판매, 그다음에 기타 부분이 일회성이 아닌 요소로 430억, 그다음에 콘서트가 하반기에 더해지는 부분. 그러면 이게 체력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900억 정도 나와요. 900억. 현재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입해보면 이론적으로
2조 3천억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면 10% 넘게 상승 여력은 있잖아요. 네. 실적으로 뭐 보면 그렇죠. 전고점 정도 열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 그 밸류의 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에서 그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사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엔터주들 많이 하락한 가운데 공략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TCK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주 가운데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TCK는 1.57% 강세 보이고 있는데 살만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고르신 거죠? 골라야죠. 계속 골라야죠. 네. 네. 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고르지 마시고. 네, 내일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 TCK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반도체 쪽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네. 반등폭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반도체 쪽에서 소재 쪽은 앞으로 쓸 용도가 많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제 변화가 서서히 나올,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됐으면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게 SIC라고 하는 게 어떤 웨이퍼나 링 관련된 주력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SIC가 실리콘이 아니라 C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웨이퍼나 링 만들 때 실리콘 쪽을 많이 썼었죠.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교체 주기나 그러면 교체 주기가 며칠이 아니라 2주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SIC 링을 그래서 대체로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개발해서 써보니까 좋거든요. 글로벌 점유율 80% 1위입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SIC 코팅 기술까지 국내 최초 국산화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받으면서 한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 근데 그때 어떤 특허보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근데 보통 쓰던 거 계속 쓰죠.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어떤 고객 이탈이 나오지 않는 게 실적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일반 국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하는 현상들이 나온 부분들 그대로 적용되는데, 물론 지금 데이터는 7년 동안 6배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하나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SIC 링이나 관련된 웨이퍼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좀 더 앞으로 반도체는 미세화되고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작게 그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고정할 때의 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코팅 기술과 함께 많이 쓰인다라는 쪽이 지금 트렌드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는 계속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290억 또 한 25% 성장합니다. 반도체는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소재 쪽에서 이런 미세화 공정과 함께 발달하는 대표적인 소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이 눈길이 가고요. 내년도 1,500억대, 한 17% 성장할 걸로 보여주는 실적 기조 유지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따질 게 아니라 여전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러니까 즉 PBR 밴드라고 그러죠. 예, 어떤 밸류 수준을 따지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하단부입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인데요. 이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실적이 앞으로 성장세로 나가는 것 대비해서는 이제는 비싸지 않다라는 수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CK 현재 시점에서의 관심, 그렇다면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 여력을 좀 볼까요?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이제 네. 계단식 저항대가 있겠죠.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1차로 저항은 한 11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래가 또 최근에 좀 줄고 있죠. 이 부분과 함께 연결시켜 보게 되면 네. 돌파할 때 거래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11만 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손절가는 8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CK 확인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성훈 이사의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사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딛고 이미 좀 회복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하락할 때도 어제 단단하게 버텼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뭐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걸까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버티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강하게 상승은 못해도. 네. 자, 우리가 오늘 초반에 이거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 관련해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네. 자, 그룹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발달시키고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완성차에 대해서 좀 공고하니까 이 부분으로 확산하겠다라고 하면 뭘 찾아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그룹사에서 그 일을 하는 계열사가 어딘지 찾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테마가 형성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그렇게 해서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모트렉스 이런 종목이 장이 반등 나오면서 이틀 전에 있었던 그 부분 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무선 업데이트 가능 전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걸 늘려간다는 말이거든요. 내년 당장 한다 이게 아니라 네.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당장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한 네. 1년 전 정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없던 게 이제 그룹의 중점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했고, 그렇다 보니 지금부터는 이 종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죠.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구조니까. 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오토에버 지금 시점에서 일단 주가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 어떻게 좀 짧게 이번에도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25년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점을 생각하시고 매수가도 11만 5천 원인데 여기에서 더 밀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한 11만 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 구간에서는 좀 실제 매매를 대입해도 되는, 왜냐하면 전 저점이 여기에서 한 10% 정도 더 빠지고 반등은 이렇게 계속 나와줬어요. 예. 매매로도 대입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캡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보다 더 위로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근데 2023년 4년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란 말입니다. 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목표 주가는 13만 원 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확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는요. 성광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요, 그동안 가파른 강세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좀 주가의 조정세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성광밴드 여전히 매력적이죠? 네, 지금 오늘 같은 날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특히 오늘 보니까 조선주가 좀 약하고요. 네. 피팅 밸브 쪽이 전반적으로 다 매도세가 나오는 분위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셨듯이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낙폭 컸던 거 살려고 그러겠죠. 쫙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버텼던 종목들 팔고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또 한국 증시 특성이죠. 네. 이런 수급 쏠림들 계속 나오면서 변화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러면 피팅 밸브 쪽이 어떤 뭐 실적 변화가 들어왔느냐, 뭐 지금 뭐 큰 수주 계속 쌓아왔던 게 갑자기 뭐 절벽이 됐느냐,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또 소외가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들로 찾아보면서 대응하고 싶고요. 네. 특히 피팅 밸브 쪽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물론 이제 LNG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러니까 즉 과도기죠. 신재생 에너지로 갈 때 그 사이에서 CO2 발생률 적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가긴 가야 되겠지만 지금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LNG 가스를 통해서 복합 화력 발전을 끌어올리는 현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다고 원유보다는 훨씬 더 쓰임새가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구하기도 쉽고 싸고 상대적으로 싼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관련된 복합 화력 발전 관련된 플랜트는 계속 또 부각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피팅 밸브 쪽, 또 조선 기자재 쪽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증여를 하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누구보다 잘 알겠죠. 우리 회사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증여를 하고 나중에 가게 되면 쌀 때 항상 증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다시금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성광밴드의 주가는 13,550원입니다. 여기에서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직전 저점대랑 딱 맞게 지지권이 나오느냐라는 쪽에서 어떤 눈길이 가는데 오후장까지 일단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정도 부근에서 크게 밀리는 것도 이제 올해 나올 실적 대비나 앞으로의 성장을 보게 되면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일단 1차로 18,000원대 정도 직전 고점대 넘어가는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5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은 성광밴드 함께 공략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종목 함께 공략주로 확인해봤고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공략주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반등 가운데 과연 또 MBN골드의 박준남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공략주로 제시했던 코스모화학부터 좀 볼게요. 오늘 반등하고 있네요. 네.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인데 제가 한국석유 그리고 JC케미칼, 코스모화학도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진짜 안 빠진 거죠. 버틴 거죠.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수익을 줬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원래 21선을 시장이 나쁘지만 않았다면 이탈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22선 한 26,000원까지 가볍게 반등을 해주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갈 때는 자율주행이 좀 테마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된다.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또 종목들이 흐름이 좋으니까 코스모학도 3%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시장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한번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율주행 시장도 반등을 하고 오늘 웬만한 종목 하면 좀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좀 재료가 강한 자율주행 관련해서 초단기 급등 종목을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바로 5,500원에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삼보모터스인데 이거 재료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죠. 테슬라가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2.5 정도. 그죠? 2.5 정도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이 소프트웨어를 16만 대를 북미에다 차량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면 삼보모터스는 여기에 무슨 관련이 있냐? 이 현대 기아차가 지금 테슬라하고 자율주행이 지금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게 현재 거의 격차가 1년 정도로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를 능가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지금 포인트거든요. 거기에 삼보모터스가 이 현대 기아차의 기아차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네, 말씀드리고요. 한 7종 정도 됩니다. 뭐 제네시스 관련해서. 그래서 삼보모터스의 자회사 프라코가 제네시스와 소나타 모델의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무려 80%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는 많이 팔렸으니까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를 뛰어넘는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면 엄청나게 가겠죠. 그러면 관련 수혜주가 상당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 기아차가 이제까지 자율주행은 반자율주행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야 돼요. 그죠? 핸들을 아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손을 떼고 달리는 자율주행 첫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연말에 출시합니다. 국내 최초로요. 엄청난 기술이죠.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HDP라고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 탑재된 제네시스의 대형 세단 G90에 올 12월달 한 2달 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탑재를 해서. 이게 아마 테슬라를 앞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대항마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압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HDP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을 떼서 차간 거리나 차로도 자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인데 자율주행 기술은 0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자율주행 2까지 기술은 반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면은 레벨 3부터입니다. 근데 레벨 3가 처음에 나온다, 이번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HDP 기능이 적용된 레벨 3 완전한 주행이 나온다는 게 가장 주 포인트고요. 이 HDP는 자율주행 4로 가는 이전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술이 2.5단계다. 근데 우리는 큰 단계를 내보인다.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내년 3월에 4월달까지는 자율주행 레벨 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양산까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거의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연말부터 열린다. 핸들을 잡지 않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삼보 모터스를 보면 현대 기아차를 봐야 되는데, 현대 기아차의 SCC라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이 내비게이션 정보하고 카메라,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서 속도 조절, 차량 거리, 그리고 저항 장치까지, 방향까지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주는 건데, 이 삼보 모터스 자회사 프라코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커버를 제네시스와 소나타에 탑재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단독 독점입니다. 삼보 모터스 자회사 프라코가 국내 유일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여기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반자율주행 기능을 현대기아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80% 정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적게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시총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1조가 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66억 정도, 그리고 시총이 지금 1,000억 정도 되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PBR도 0.4 정도 돼요. 퍼가 6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 핵심 관련주 실질 수혜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비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 2분기에서 작년에 120억이 나왔는데 이미 작년에 순이익은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6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2분기에 보니까 70억 정도 나왔으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은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삼보 모터스 그럼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서 상승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했을 때 가장 반등했을 때 빨리 치고 올라가거든요.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9월 21일하고 22일에 거의 4,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줄면서 지금 조정을 보여줬었는데 7,800원대에서 거의 5,000원 구간에 보여줬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말라가는 모습이에요. 거래가 터지면 이 종목 저는 초급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상 거래 최대 급락장에서도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면 21선 살짝 위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21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 구간이 이제 투매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7,500원. 7,500원이면 상당 구간이네요. 고점 구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6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공략주 삼보 모터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박진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